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나요?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세상의 전부를 다 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달콤함에 흠뻑 빠져들 때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질문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오늘 우리는 관계의 시작을 달콤하게 물들이지만 결국 우리를 깊은 혼란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위험한 심리적 함정, 러브 바밍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대부분 이 사랑의 폭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려 헤어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덫을 초기에 알아차리고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 데이트 후에 관계를 끊는 것은 1년 동안 만난 후에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러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러브 바밍은 단순히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부터 그 교묘하고 다양한 얼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 속 왕자님 같은 과시적 러브 바밍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전형적인 러브 바밍의 모습입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화려한 선물 공세,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생각지도 못한 꽃다발,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떠나는 호화로운 여행까지. 그들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퍼붓습니다. 매력적이고 섹시하며 언제나 즐거운 분위기를 주도하죠.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적인 사랑의 증표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들의 넘치는 관대함과 화려함 속에서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잃고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숨막히는 집착형 러브 바밍입니다. 내 여왕님, 좋은 아침, 내 사랑, 잘자 하루 종일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시지. 온종일 내 생각밖에 안 나와 같은 달콤한 말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엄청난 관심과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해할 틈조차 주지 않죠. 그의 메시지가 도착하는 한 나는 그가 나에게 푹 빠져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연락의 이면에는 당신의 모든 시간을 소유하려는 무서운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만 그 자리를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교묘한 통제형 러브 바밍입니다. 이 유형은 집착형과 유사하지만 더욱 노골적으로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듭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어느새 당신의 모든 스케줄에 그가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사에 데리러 갈게,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점차 당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매일 밤을 함께 보내려 하거나 어느새 그의 물건들이 당신의 집에 하나둘씩 늘어나며 반쯤 동거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영상통화 걸어봐.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이런 요구는 당신을 보고 싶다는 핑계 뒤에 당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불신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당신을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있는데 굳이 친구들을 만나야 해? 나랑 시간 보내는 게 싫어? 우린 연인이잖아. 이런 말들로 죄책감을 심어주며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장난스럽게 표현하기도 하죠.
넌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까 봐 걱정돼. 넌 나만 봐야 해. 이런 말은 로맨틱한 독점욕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소울메이트형 러브 바밍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유형일 겁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궁금해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기억해줍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당신의 꿈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당신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영혼의 반쪽, 소울메이트다 라고 믿게 되죠. 하지만 이 깊은 관심 속에는 아주 미세한 독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간간이 섞여 나오는 비판적인 농담, 수동 공격적인 말투, 그리고 미묘한 가스라이팅. 하지만 관계 초반 그가 보여주는 엄청난 호기심과 지지 때문에 당신은 이런 작은 이상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 정말 특별해. 어떻게 아무도 너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지. 이런 말들은 특히 어린 시절 충분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마법처럼 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구원자형 러브 바밍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불행한 과거, 세상의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의 삶을 바꿔줄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시간, 돈, 인맥, 그리고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차를 빌려주고 집에 머물게 해주고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줍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그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당신은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게 만들고 그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의 상담사, 인생 코치, 비서, 그리고 채무 해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연민과 공감은 그가 당신을 착취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안정감을 미끼로 한 어른스러운 러브 바밍입니다. 이 유형은 매우 책임감 있고 도덕적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빚도 없고 착실하게 저축하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없고 무책임한 사람들과의 연애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런 어른스러운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안정성을 갖춘 파트너를 찾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이 어른스러운 러브바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이들은 SNS도 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안정적인 미래, 즉 결혼, 집, 아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의 책임감은 당신의 모든 씀씀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재정적 통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랑의 폭격 단계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아픔을 파고드는 반사효과 러브 바밍입니다. 이 유형은 당신의 지난 연애가 어땠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만약 당신이 인색한 사람을 만났다면 이 새로운 사람은 무엇이든 아낌없이 사주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을 조종하려던 사람을 만났다면 이 사람은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이 과거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힌트를 교묘하게 얻어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당신은 지긋지긋했던 과거와 정반대인 그에게서 해방감을 느끼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지루하고 고립된 관계를 끝내고 화려하고 사교적인 나르시시스트를 만났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을 위한 맞춤형 연기일 뿐 그들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러브 바밍에 취약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내면의 심리적 맹점에 있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이 시신경과 만나는 지점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히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서로의 맹점을 보완하여 온전한 시야를 확보합니다. 심리적인 맹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스스로 잘 보지 못하는 마음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점을 인지하고 보완해줄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러브바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연락하고 곁에 있어주는 집착형이나 통제형 러브바머에게 쉽게 끌립니다. 그들의 행동이 불안감을 없애주기 때문이죠. 동화 같은 사랑을 꿈꾸는 사람은 과시형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알아봐주는 듯한 소울메이트형 러브바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러브바밍을 당한 것은 당신이 어리석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어떤 유형의 사랑 폭격에 더 취약한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결핍이 현재의 관계 속에서 해소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데이트 상대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탐구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핵심적인 상처는 무엇인가? 나는 사랑과 관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가?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런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낡은 악마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맹점 너머의 위험한 패턴까지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침을 깨우는 달콤한 메시지나 화려한 재정 계획서는 그저 표면일 뿐이라는 것을, 그 이면에 숨겨진 가스라이팅, 조종, 비난, 그리고 배신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변에서의 로맨틱한 피크닉도, 완벽해 보이는 20년짜리 인생 계획도,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그 어떤 멋진 사진도 관계 속에서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결국 우리를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기억하세요. 동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온전히